한국에서 이렇게 안 알려진 게 좀 놀라울 정도로 평가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작품상, 뭐 연출상, 각본상, 그리고 여우주연상. 지인 스마트님이 에미상 4연속 헥스입니다. 한물간. 한물간 느낌이 있는 코미디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완벽하게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있었구나. 여성 캐릭터 야망이 드디어 죄악이 아닌 원동력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남편, 전 남편이랑 맞아. 그 사건은 이성의 비극이다. 비극이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우더 비디오 채널 주인 작가 민지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분은 노지양 번역가입니다. 미드를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보는 번역가 노지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미드살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번에 했던 브레이킹 배드 편도 이제 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빠르게 다음 드라마 저희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두 번째 에피소드를 지금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시리즈는 한국 제목으로는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이란 작품이고요. 미국 제목은 헥스입니다. 네. 그런 제목의 이제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HBO 시리즈이고요. 이 작품이 사실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2026년 5월에 시즌 5를 미국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작품의 마지막 시즌인데 마지막 화는 5월 28일에 온에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시즌 종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가 완결을 앞두고 있어서 좀 저희도 되게 시즌 5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작품이 끝나기 전에 좀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는 이 작품을 볼 때가 됐다. 이제 완결도 나기 때문에 작품 완결과 함께 꼭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는 저희가 뭐 보고 또 보고 드라마인데 이거는 이거 안 보면 안 돼? 이거 그쵸. 꼭 봐. 이런 드라마 컨셉으로 네.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네, 약간 맞아요. 네, 이런 컨셉으로 네.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쿠팡이라서 약간 좀 아쉽지만 네, 어쨌든 일단은 현재는 네. 거기서 보실 수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님은 이 작품 언제 처음 보셨나요? 아니 제가 이걸 또 제가 너무 이 작품을 보고 놀라서 또 트위터에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확인하니까 2026년 1월인 거예요. 올해 제가, 초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한 12월, 1월부터 본 것 같아요. 이 침심하던 겨울에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 왜 몰랐지?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그러니까 취향 저격 드라마가 그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몰아서 4시즌까지 다 봤죠. 그러면서 이걸 좀 얘기하고 싶고 항상 그 같이 봤던 친구랑 계속 얘기를 막 데브라와 에바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 주인공 두 명. 예. 네네.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네. 맘 놓고 좀 이 홍보해보자. 네. 이 좋은 작품을 네. 한번 얘기해보자 싶었죠. 예. 네. 지영님은요? 저는 이게 왓챠에 사실 처음 네, 런칭이 맞아요. 됐었거든요. 2021년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왓챠 막 킬링이브 이런 걸로 왓챠 오리지널 되게 재밌는 거 많았을 때라 이것도 이제 믿고 너무 컨셉도 재밌었고 제목도 근데 이 장면이 사실 나의 직장 상사 코미디언 좀 그 시절에 많이 그때 감성이긴 해요. 나의 뭐 직장 상사는 뭐 이런 식의 좀 서브컬처 제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헥스가 있다 또 제목 얘기하겠지만 좀 번역하기가 어려웠는지 어쨌든 이렇게 제목이 붙여서 뭐야 약간 뭐 좀 가벼운 어떤 오피스 맞아. 코미디인가? 약간 코미디언이 직업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좀 무게도 있고 깊이가 있죠. 깊이가 엄청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는 아직 시즌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 때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즌들을 좀 그때그때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거 얘기하고서 좀 못 봤던 시즌들을 몰아서 보면서 저도 최근에 어떠셨어요? 나온 때 봤어요. 좀 재밌고 그 좀 약간 충격이었잖아. 네. 이렇게 좋은 드라마. 되게 조화롭고 뭐 캐릭터 무슨 연출, 각본, 주제 그리고 유머, 뭐 대사 이런 게 완벽하게 이렇게 맞아요. 좋은 드라마가 있었구나.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루즈해지거나 이번 화는 좀 별론데라든지 이 얘기 좀 재미없는데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요. 예, 놀랍죠. 매 시즌, 매 화가 다 베스트야. 보면서 베스트예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30분짜리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시트콤이죠 사실은. 네.
그 만드신 분들도 네. 좀 시트콤 베이스인 분들이 많고 근데 사실 웃음이 있어요. 당연히 웃음이 있는데 그것만큼 되게 또 진한 감정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막 좀 눈물을 울컥할 때도 있고 이 캐릭터들의 감정이나 이런 게 되게 깊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의 속성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소스가 없으면 또 진정한 코미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좀 작품 색깔로 보여주는 것 같은 어쨌든 그런 작품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 이야기 하나씩 해보면 일단 제목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이 헥스라는 제목이 뜻이 그쵸. 뭘까요? 원래는 뭐 이런 뜻도 있대요. 자기 일을 좀 잘 못하는 사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인데 뭐 글을 못 쓴다던가 아니 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기도 하고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게 좀 진부하고 반복적이고 약간 구시대적인 뭐 그런 농담을 계속하는 코미디언.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삼류까지는 아닌데 한물간 느낌이 있는 그런 코미디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화에서 데브라라는 이제 그러니까 데브라 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라스베가스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70대 현역 여성. 그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지만 잘 보면 이게 S가 붙어서 복수잖아요. 아, 그쵸. 어떻게 보면 에이바도 굉장히 자기가 새롭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인터넷 밈을 계속 사용한다던가 예, 자기의 어떤 생각만 고집하고 반복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에이바도 핵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복수의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이 핵인가 그러면서 그걸 또 바꿔나가는 건가 발전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핵이 뭘까 했다가 근데 이 제목이 그러니까 이 나의 직장 상사 코미디언 일단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신 분들은 나지코 이렇게 줄여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또 많이 보고 서로 알다 보면 너 헥스 봤어? 헥스에서 이렇게 하게 돼. 맞아.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이거 생각하니까 또 그 슈링킹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애플 TV에 있는 거. 애플 TV에 있는데 그것도 슈링크가 뭐 정신과나 뭐 상담하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그것도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거 제목도 맵다 매워 지미의 상담소. 맞아. 정말 좀 애를 쓰신 건 알겠어요. 나의 직장 상사 코미디언도 맵다 매워 지미의 상담소도 이 한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치. 또 익히 아는 영어 단어가 아닌 거가 아마 좀 있었겠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쉽긴 아쉽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마 너 헥스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입에 붙진 않아요. 사실 나지코라고 하는 나지코라고도 잘 안 붙고. 그쵸. 그냥 그러면 직장 상사 코미디언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약간 제목에 장벽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 사실 호감형 제목은 아닐 수도 있어. 한글 제목이 약간 그쵸. 근데 저는 제목보다도 이 여성 둘이 같이 있는 어떤 그 사진을 보게 됐거든요. 그 화면을 보고 그래서 아무튼 네. 근데 진짜 에이바한테도 이게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번역가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그것도 말이 되고 신선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목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데버라하고 에이바라는 이 작품의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좀 하자면 지금 현재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수십 년 동안 공연을 2,500회 이상의 공연을 해오고 있는 이제 60대인가 70대인가 아마 70대인 것 같죠? 70대 전설 코미디언. 근데 이게 72세 한 60대 후반. 60대 후반. 60대 후반으로. 60대 후반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데버라 벤스, 이제 진 스마트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아까 설명해 주신 에이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코미디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트위터에 조금 약간 부적절한 농담 하나를 쓰는 바람에 약간 매장이 된 거예요, 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어떤 일이라도 찾아야 되는 이 역할을 이제 해나 아인바인더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두 사람이 억지로 한 팀이 돼서 함께 이제 코미디 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네네. 이게 둘이 같은 에이전트예요. 맞아요. 이 지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둘이 한 사람은 뭐 이제 쇼가 자꾸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입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새로운 사람으로 공연을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함을 얘기하니까 이제 지미가 이 작가랑 같이 일해보면 어때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자리가 없는 일타 쌍피를 노리는 거죠. 지미가 머리가 좋아 이분이. 네, 그래서 둘을 묶어줬는데 처음에 이제 둘 다 원치 않은 관계였던 원치 않았죠.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잘 모르셔가지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익숙한 배우분들은 익숙한 아닌데 배우분들은 아니에요. 이 진 스마트라는 배우는 이제 51년생이시고 실제로 극중 나이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되게 이제 미인 금발이고 키가 맞아. 크고 멋진 외모의 여성인데 완전 놀씬하세요. 네, 진짜 멋있어요. 그 젊은 시절부터 배우로 쭉 전극 배우로 활동을 했고 연기력은 일찌감치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래도 사만다 후라는 제가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엄마로 나와서 제가 얼굴이 익숙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여우 조연상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진 스마트가 나오면 되게 시선을 빼앗긴다. 되게 그런 평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되게 꾸준히는 활동하셨는데 그 아주 각인된 어떤 작품은 크게는 없었던 거는 같아요. 저희 한국 팬들의 그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헤나 아인바인더라는 이 젊은 배우는 95년생이에요. 네. 이 여자 배우가 오히려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오디션으로 이 역할을 했는데, 근데 둘이 처음 만나서 처음 만나는 씬을 연기를 했는데 너무 궁합이 잘 맞았대요. 네. 그 씬 참 재밌는 씬인데. 그치, 재밌는 씬에서 약간 불꽃이 튀는데 재밌었겠네요. 예, 모두가 진짜 다 저 사람이다 했을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했고 완전히 신인이지만 굉장히 연기를 잘하죠. 예, 젊은 배우가 안 밀리죠. 예. 진짜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사실은. 그냥 A반 것 같아요. 뭐 헤나 아인바인더 씨.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자기가 대본을 보고 내 친구 같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 같다. 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좀 적인 퍼스널 라이프 영역을 보면은 이제 SNL 그 세러데이 나이 그 라이브가 사실 한국도 이제 지금 라이센스 돼서 하고 있고 유명한 쇼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근데 그 쇼에 이제 프로듀서의 자녀다라는 백그라운드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웃음수저. 그 이제 부모님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SNL PD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좀 의외로 이제 작품 봤을 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의외로 약간 이제 로열 그런 약간 연줄로 부모 백으로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뭐 됐고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연기를 여기서 너무 본인 역할 같고 진짜 그래가지고 어쨌든 또 의외의 그런 배경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배우로는 제가 익숙했던 배우는 그 딸 역할 있거든요. 데보라의 딸로 나오시는 그 데보라 DJ 데보라 주니어겠죠 아마? 맞아요. 벤스 주니어 같은 뭐 케이틀린 올슨이라는 배우인데 아마 예전에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맑음이라는 되게 좀 막장 코미디 있거든요. 예, 거기서 주인공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마약과 술과 이런 거 관련 이렇게 좀 걸걸하고 이분도 미녀신데 약간 계열이 그쪽이야. 왠지 계열이, 좀 그쵸? 거친 언니. 거친 언니 역할로 많이 나오셨던 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감초 조연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한 그 에이전시인 지미의 비서로 나오는 그 케일라라는 어떤 그런 정말 젊은 세대의 그 매력 있어요. 둘이가 이제 개그 콤비 같은 그 서브 플랫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여자 배우가 메건 스톨턴가 근데 이 작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럴만하죠. 그래서 이게 이 드라마가 또 재밌는 게 주인공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되게 다채롭고 개성 있고 되게 유머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다 세요. 이 케일라도 진짜 특이한 캐릭터라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케일라 역시도 너무 피곤하고 보기 싫다. 힘들었어요.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지미의 어시스턴트인데 일을 진짜 못하고 일단 눈치도 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유는 있었어. 왜냐 사장 딸이었어. 그러니까요. 그 네포 베이비 그거죠. 전형적인. 그래서 지미가 환장하겠는데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걸 자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상사인 거죠. 맞아. 그 그렇죠. 관계가 되게 재밌는데 관계성이. 근데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이 캐릭터도 되게 성장하거든요. 사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 인물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 길을 가고 나중에는 애정 생겨가지고 막 너무 계속 보고 싶고 이렇거든요. 케일라도. 그래서 야 어쨌든 작품이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방금 얘기해주신 그 지미가 그 폴 W 다운스라는 이제 배우인데 이분이 배우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작자이자 이제 각본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헥스를 사실 이분이 기획하고 이제 각본도 쓰고 어떤 에피소드는 연출도 했어요. 그래서 지미 되게 유능한 분이었다. 그러게요. 그렇게 안 보이. 하여튼 그 극상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맞아요. 있잖아요. 배우이면서 특히 코미디 분야에서 시트콤에서 자기가 배우면서 뭐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맞아. 그 브로드시티라고 좀 아는 분들은 아는 그런 좀 재밌거든 시트콤 그거 각본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는 3명이 공동 각본가인데 젠 스탠스키, 그다음에 루시아 아니엘. 근데 한 명은 부인이에요. 이 지미 배우의? 네, 지미 배우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결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코미디언으로 좀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기하듯이 이렇게 대본을 많이 썼다. 그게 참 완전 잘 먹힌 그런 것 같아요. 각본에서.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잘 아는 업계 이야기기도 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지미 배우님이 약간 되게 부드럽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역할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톡식한 남성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죠. 완전 반대.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애견남인데 너무 이제 그게 이제 케일라랑의 케미도 재밌고 이 두 여성이 되게 세니까 그 중간에서 처음 기가 막히게 조율을 나긋나긋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데보라의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커스라는 너무 좋아요. 데보라가 이제 워낙 오래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브랜드? 프랜차이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홈쇼핑 같은 데 나가서 막 이상한 물건 판단 말이에요. 싸구려. 그러다 나중에 막 항의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모든 거 먼천다이징 이런 거 다 관할하는 마커스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로드 매니저 같은 데미언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 데보라 주변의 남자들은 다 게이야. 다 게이예요. 그건 또 왜일까? 근데 데보라가 여기서 약간 게이 아이콘으로 나오잖아요. 게이들이 되게 그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 집안일 해주는 호세피나라는 여성도 그분도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되게 캐릭터 좋아요. 놓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요. 진짜 다 각자 퍼스널 라이프도 있고 그걸 조금씩 보여줘요 또.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마커스 얘기가 좀 재밌죠. 마커스 연기 너무 괜찮아요. 진짜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뭔가 이 작품도, 그러니까 좋은 작품 보면 항상 그런데 진짜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그런 이제 배우분들이 이런 캐릭터를 연기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안 알려진 게 좀 놀라울 정도로 미국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엄청났어요. 뭐 에미상을 거의 휩쓸었다. 매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시즌이 거의 매년 나왔거든요. 2021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작품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스트 코미디 시리즈. 이거 이제 30분 시리즈니까 코미디 그 중에서도 코미디로 코미디 드라마로 분류될 거예요. 그리고 골든글로브는 뮤지컬 코미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작품상, 뭐 연출상, 각본상 하고 여우주연상 받고 휩쓸었죠 진짜. 지인 스마트님이 에미상 4연속 올랐고 마지막 한 번만 안 받았나? 근데 그 4번째 오를 때 해나 마인더 배우가 받았어요. 조연사 받았죠. 그러니까 이 배우도 처음부터 계속 올랐어요. 노미네이트는 됐고 받아야 된다. 팬들의 말이 많았고 그리고 팬들도 굉장히 정말 이 드라마를 사랑하는 팬들이 미국에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작품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냥 재밌고 뭐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사실 30분짜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 또 소개하고 싶었던 게 이게 지금 이게 완결이 되고 나면 한 번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기는 해요. 맞아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버라이어티지에서 여성 캐릭터 야망이 드디어 죄악이 아닌 원동력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평을 했었는데 그게 좀 되게 여러 호평 중에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고요. 21년, 2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이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게 사실 많이 늦었지만 또 달리 이런 작품이 또 있지도 않아요. 이 작품밖에 없어. 유일무이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너무 좀 정말 중요한 작품이지 않나. 이 데브라 벤스라는 캐릭터를 소개할 때 항상 원앤온리 데브라 벤스 맞아. 대체 불가 뭐 이렇게 대체 불가로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악마는 프라다입니다랑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메릴 스트립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야막, 성공을 지향적인 여성을 그리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게 5시즌 동안 그치. 정말 자세하고 집요하고 막 되게 구체적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렇게 어떤 업계에서 정말 탑이 되고 싶어하는 탑이 되고 그런 여성의 또 그 여성을 여성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젊은 이야기, 세대가 다른 여성. 이런 드라마는 좀 되게 뭐 익숙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재 자체가 새롭고 그런데 사실은 좀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게 라스베가스 레지던시 뭐 이런 게 좀 낯설어서 인기가 아직 잘 안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맞아요. 했어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또 한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런칭해서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사실 저희 소개 들으면서도 그 작품 연상하시는 사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사한 점이 꽤 많거든요. 레전더리한 윗세대 여성하고 이제 좀 시작하는 젊은 세대 여성이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면에서 비슷한데 워낙 그리고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가 잘 된 작품이니까 아마 이 헥스의 피칭을 할 때는 분명히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를 언급을 맞아요.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 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뭔가 연관성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훨씬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이기도 하고 이 캐릭터들의 레이어가 사실은 그 2시간짜리 영화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그러니까 훨씬 적나라하고 되게 솔직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시네마 샌드위치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어쨌든 패션계 얘기고 되게 팬시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작품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거기서도 물론 미란다의 가정사나 이런 게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거의 거의 10배? 맞아. 100배? 그 정도 이제 수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데 뭔가 현실적이고 신랄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얘기예요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이 작품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관계성을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악마나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이 미란다는 너무나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항상 좀 너무 좀 앞에 서면은 앤디가 사실 찍소리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 둘은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되게 평등하게 완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면에서 또 다른 점이 있고요. 첫 만남부터 거의 그 아까 얘기하셨던 오디션의 장면일 텐데 장난 아니죠. 이 에이바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또 그 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근데 패션계니까 조금 더 인기가 뭐 쉽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한국에서는 요새 많이 그래도 그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공연도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나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대중문화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맞아요. 번역하시다 보면 그게 진짜 많죠. 그런 거 관련된. 그리고 제가 그 해나 계집이에 그 나네트라는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주제로 하는 그 해나 계집이 자서전을 번역을 했어요. 너무 훌륭한 책이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연을 보러 갈 때 누군가가 2시간 동안 말하는 것을 보러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 역사까지 따라가면 흑인들의 뭐 보드빌쇼, 민스트렐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입담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좀 휘어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공연이 원래부터 조금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원이었군요. 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는 리처드 프라이어라는 그런 유명하신 분이 있고 또 뭐 에디 머피, 뭐 크리스 락, 뭐 이런 그분들은 다 유명하신 분들. 다 유명한데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되게 엔터테이닝한 또 백인 중에서는 그냥 사인펠드, 사인펠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미국인들한테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항상 겉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익숙한 문화군요. 그런데 여성 코미디언들이 사실 이렇게 활약한 지는 크게 된 것 같진 않는데 그래도 주안 리버스라는 되게 유명한 여성 코미디언이 있었나 봐요. 사실 이 데브라 벤스도 그 여성을 좀 모델로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남성들이 좀 전무했던 시대에 정말 말 입담 하나로 올랐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최근에는 여성 코미디언들 뭐 완다 사이크스라고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엘리원 같은 너무 다 좋아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엘리원 그거는 꽤 시청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아시안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스페셜 하면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청률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 아직까지도 박나래 씨랑 그래도 예, 유병재 씨가 맞아. 하긴 했었죠. 예. 넷플릭스 초창기에 생각해보니까 하긴 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좀 그렇고 그리고 미국 코미디어 스탠드업 코미디는 이 문화적인 맥락을 알아야지 웃을 수가 맞아. 있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 이것도 이제 너무 재밌고 보편적으로도 재미있긴 한데 그래도 문화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게 많긴 해요. 그럼 더 재밌는데. 더 재밌어요. 예, 예. 그게 좀 있긴 하고 확실히 예. 그 배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예. 이 작품에서는. 예. 스탠드업 코미디 스탠드업, 업계라는 예.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네. 또 공연들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네. 상시로 가실 수 있는 공연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물론 좀 지역에 따라서 서울이나 대도시 위주, 음. 부산이나 뭐 이런 큰 도시 위주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정말 한국에서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가깝게 보실 수 있는 데 많아졌기 때문에 이 작품 만약 보시고 좀 실제로 공연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예. 가보실 수는 있을 예. 것 같아요. 이 배경이 라스베가스잖아요. 그것도 조금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아주 굉장히 덥고 화려하고 그런 도시가 배경으로 나온다는 라스베가스 게.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TMI지만. 저기 라스베가스는 아니고 리노는 한번 가봤는데 라스베가스를 좀 작게 줄여놓은 듯한 그런 도시인데 리노의 도박사 예. 이런 영화가 생각나네. 그래서 조금 익숙하긴 했어요. 살짝. 저는 아예 안 가봐가지고 이런 데를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여행 친구들이 갈 때 라스베가스 꼭 껴서 가는 예.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쇼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워낙 특색이 강하다 예.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예. 배경이죠. 예. 독특한 배경입니다. 예. 이 데브라 벤스라는 코미디언은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레지던시? 이것도 좀 독특한 게 예전에 셀린 디온이 정말 장기 공연을 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항상 드라마를 보다 보면 라스베가스와 셀린 디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3년부터 2007년 하고 또 있다가 하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주말에는 셀린 디온을 공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몇 년 동안 계약을 하고 무대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매일은 못 하고 한 주말 정도에 이제 공연을 2, 3회 하고 그걸 이제 몇 주 동안 하고 몇 달 동안 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한다고 하면은 조금 한물간? 인기가 좀 사라진 그런 옛날 가수들이 했는데 이 셀린 디온 이후부터 이 라스베가스 공연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되게 모두가 찾는 사람들의 무대가 되게 대형 무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2026년 라스베가스 레지던시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하고 예, 그 코미디언 공연들도 있고 가수들도 보면 그러니까 회어 막 이런 배우 있잖아요. 막 샤니아 트웨인 누구나 아는 예, 가수들 예, 남녀노소 다 남녀노소 다 아는데 나이 든 세대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러니까 백스트리트 보이즈 뭐 이런 그러니까 그다음에 벳 미들러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가스 브룩스 막 이런 컨트리 가수 공연이 늘 있고요. 그런데 뭐 레이디 가가도 공연하고 뭐 브루노 마스도 되게 크게 약간 좀 장기로 공연을 하는 거죠. 한 회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레지던시로 공연했다. 이런 게 다 자기 경력처럼 되더라고요. 데브라는 여기서 사실은 약간 붙박이처럼. 그렇죠. 예. 2,500회니까요. 그게 몇 년일까. 그냥 데브라는 좀 그래도 주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그 카지노가 딸린 호텔이랑 계약을 해서 그렇게 장기간 하면서 이 카지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손님들을 계속 붙잡아놔야 그들이 도박을 하고 돈을 쓰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연을 제공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공연을 계속 언제까지나 하고 싶어요. 저는 은퇴라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리가 비워져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펜타토닉스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너무 또 깨알 디테일이었어요. 그 주변에서도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하지만 데브라는 너무 그 공연을 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물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긴 맞아요. 하죠. 예. 근데 그게 거의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60대 후반이고 경력의 최정점이 아니라 사실 이때부터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은퇴를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게 이미 라스베가스에 뭐 크게 얼굴 간판도 있고 라스베가스에 데버라 이름을 딴 도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미 레거시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충분히. 그리고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또 라스베가스 사장 입장에서는 좀 젊은 세대나 가족들의 니즈도 난 채워야 된다 이제는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권고를 이제 하는데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룬 게 없는 것도 아닌 어떤 좀 가진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난 할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화를 내면서 거기서 버티려고 애쓰는 게 어떻게 보면 쪽팔린 일일 수도 있잖아요. 좀 모냥 빠지는 일이고. 근데 그냥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막 식당에서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나가고 막.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게 좀 대단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야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게 혼자서는 안 되고 이 젊은 여성이 이 에이바가 옆에서 되게 큰 조력자가 돼줘요. 처음에는 이제 앙숙처럼 너 왜 왔어? 왜냐면 세대 차이가 일단 너무 나고 맞아요. 그 에이바는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쩜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없지 싶을 정도로 당신 같은 무슨 레임 그 올드 핵 그런 코미디언한테 그런 레임 조크 막 한심한 조크 쓰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하지만 그걸 보고서 붙잡아요. 오히려 쟤를 내 곁에 둬야겠다. 하지만 또 서로 계속 티격태격하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에이바도 한 수도 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데브라가 사실은 그 혼자 위에 있어요. 둘이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약간 닮아가고 영향을 받아가면서 도약을 하게 되죠. 데브라는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완전 그게 진짜 에이바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도약이죠. 사실 물론 본인 안에 이미 있었던 거지만 그래서 새로운 쇼를 자기만의 스페셜 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고 근데 더 또 진행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이런 캐릭터가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약간 이런. 이거는 미란다랑 비슷하다. 미란다도 저희가 지난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연세에 이제 은퇴해도 되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점이 나중에는 근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저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없었던 거 아닐까? 지레짐작으로 그냥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나는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근데 더 올라갈 수 있어. 뭐 더 너 아직까지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길을 개척하는 게 거기서 되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둘이 처음에 일하게 되는 그 포인트도 에이바가 싸가지 없는 것도 맞는데 저는 그게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걸 원 시즌을 2번 봐서 아마 그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그 에이바가 실수한 트윗 있잖아요. 잘못 올렸던 거. 부적절한 농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데보라가. 근데 그걸 얘기해요. 에이바가. 그랬더니 그걸 듣더니 그러면서 에이바가 막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뭐 개그를 하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그랬더니 데보라가 딱 냉정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라인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선을 넘은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재미없는 조크야. 라고 딱 얘기하면서 헤어지는데 이제 에이바가 나가면서 되게 독한 말을 하고 나가긴 하거든요. 막 네 남편이 왜 네 동생이랑 바람났는지 알겠다. 막 이러면서 나가 진짜 심하게 말해. 맞아요. 이게 이제 데보라의 과거사 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바가 나가는데 데보라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차를 세우니까 에이바는 이제 나 심한 말해서 죽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데보라가 딱 뭐라고 하냐면 그 에이바가 실패한 조크의 더 나은 버전을 딱 얘기해. 그래서 그 개그가 생각났다는 거야, 내가. 그럼 이걸 얘한테 말해야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미친 사람인 거예요. 개그에 미쳤고. 개그에 미친 사람이야. 코미디 쓰는 거에 진짜 미친 사람. 이 조크가 훨씬 낫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니 너 나랑 이제 일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어떤 자극이 됐겠죠. 데보라한테. 그 만남과 그렇게 막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어쨌든 데보라 주변에는 굉장히 그녀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오랜만에 겪었을 거고 그 시작 그 둘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 이 맞아. 개그에 이게 더 재밌지 하면서 시작한다는 거. 그 나이가 40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영어에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끝내주는 관계다. 뭐 we finish our sentence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끝내주고 그리고 둘이서 우리 뭐 대본 쓰자. 계속 그래요. 우리 같이 쓰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보라도 분명히 이 신선한 세대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꾸 그리고 실제 재능도 있어. 에이바가 정말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빨 입담이 부럽더라. 그런 말빨 갖고 싶더라고요. 나 둘이 너무 부러워. 그쵸. 어쩌면 재밌는 사람. 둘 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재밌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쵸. 그냥 생활이 말하는 게 대본이에요. 맞아. 초반에 나온 대사에서 되게 놀란 게 있거든요.
조금 친해져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나갔다가 이 후추통인가? 뭐 그거 사라고. 그걸 사라고 원래 골동품을 되게 좋아해요. 데브라가. 그래서 에이바한테 그걸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못 사오고 뭐 무슨 타이어도 펑크 나가지고 맞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데브라가 뭐라고 하냐면 good is the minimum, is the baseline. 실력은 당연한 거야. 좋아야 돼. 기본이야. You have to be so much more than that. 너는 그 이상이어야 돼. And even if you are great and lucky, you will have to work really hard. 네가 행운이 있고 실력도 뛰어나도 그래도 노력해야 돼. 사실은 여기 이제 원래는 F월드가 들어가서 악착같이 노력해야 돼.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 That even that is not enough. You have to scratch and claw and it never ends.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서 대본 뭐라고 했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끝도 없이 발버둥 쳐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저거 내가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앤 클로우가 뭐 이렇게 잡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막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정상으로. 뭐 구르고 깨지고 밟히고 막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대사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It doesn't get better. 그래서 약간 이 업계의 모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업의 그쵸. 세계, 어쩌면 예술의 세계, 방송계, 그 저희들이 있는 출판계, 이 모든 업계에서 정말 그 대사가 정말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재능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재능이라기보다 실력.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실력이 기본이고 행운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돼.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업계 진실을 막 얘기를 하니까 에이바가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에이바도 사실은 몇 년 후에는 이 대사를 자기가 하게 돼요. 에이바 같은 작가 되고 싶어요 하니까 맞아. 그랬다. 그 얘기를 이 대사를 똑같이 하면서 그런데 에이바는 뭐라고 하냐면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래도 데브라와 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현실이고 특히 여기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직업의 세계 그것도 코미디언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가 사실 데보라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동안 겪은 일이라든지 이 사람이 뭐 희생했던 거 감수했던 거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데 이 대사가 진짜 그걸 다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여자라서 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물론 남성도 똑같이 힘들지. 탑에 오르는 거 힘든데 아마도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은 2배, 4배의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사실은 비슷한 자리에 가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더 절절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데브라도 뭐 일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지만 이제까지만 산전수전을 겪지 않은 게 없다고 하잖아요. 너는 모르는 게 있어. 저도 근데 또 에이바는 그때 어땠냐면은 나는 왜 작가인데 뭐 어디 가나 항상 자기가 작가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잡일을 시켜요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방송 작가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 어린 시절 초짜 모습이 겹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메인 작가가 있고 서브 작가였단 말이에요. 그 서브 작가는 사실 엽서 오고 그 엽서방이라고 그런 데서 엽서를 라디오 라디오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계속 메인 작가 언니들처럼 오프닝을 쓰고 싶은데 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쟤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굴러야 되거든요. 마땅히 너는 그 일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더 좋은 일을 주세요 하는 모습이 딱 저희 모습을 겹쳐가지고 좀 그랬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데보라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번역을 이렇게 오래 해왔으니까 누가 책 한 권 번역하고 저 힘들어요 이러면 너는 힘든 걸 몰라 이렇게 얘기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치. 일하는 여성으로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맞아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좋아서 하는 일을 하잖아요. 맞아. 그놈의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열정과 뭐 어떤 노력을 다 바쳐도 좌절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내려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런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걸 그만두지 못해? 좋아하니까. 진짜로 순수하게 너무 사랑한다 이 일을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109살까지 살다가 무대에서 죽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 그런 에너지 그리고 데보라가 사실은 엄청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거든요, 사실. 식사도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다. 그거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자기가 거식증에 걸렸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이에 어쨌든 무대에 선다는 거는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감없이 보여지고 에이바는 그에 비해서 아직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많은 일탈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데보라의 이제 긴 시간을 DVD, 뭐 스페셜 DVD 같은 거 만드는 것 때문에 에이바가 이제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지난 맞아요. 영상을. 그래서 사실 데보라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 사람 한물간 그냥 뭐 홈쇼핑이나 맞아. 하는 아줌마, 맞아. 하와이 맞아. 원피스 입은 아줌마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데보라의 어떤 진가라든지 과거라든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에이바가 사실 알게 되는 좀 과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데보라도 잊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데보라를 또 에이바가 찾아주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게 이제 1시즌의 주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두 사이의 관계가 완전 발전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과거의 비디오를 다 정리를 하면서 그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흐르는 음악도 Why can't we be friend가 왜 우리는 친구가 되지 못해 이러면서 근데 저 그때 이제 이 드라마에 반했다. 난 이걸 끝까지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브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거기서도 패션계에 관심 없던 앤디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이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에이바도 그렇게 무시했던 막 핵이라고 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장인이에요. 데보라 같은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흥성을 바치게 되거든요. 맞아요. 거의 지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처음에 티격태격. 저는 다시 보고 하면서 에이바가 어쩜 이렇게 사랑을 했을까. 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싶고 좋은 작품을 찍게 하고 싶고 이게 자기의 목표처럼 된 거죠. 맞아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 사랑이 과해서 오히려 이제 데보라가 그렇죠. 약간 선을 긋는 부분도 있고 이 다이나믹이 꽤 있어요. 이 둘이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울메이트 같이 잘 맞는다는 거는 초반에 알게 되는데 그냥 계속 쭉 잘 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굴곡이 생기는 거는 그런 어떤 서로의 밀어내, 오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칼같이 끊는 거 막 각종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재밌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엔딩이 어떻게 날지 너무 궁금하고. 네. 지금 근데 5시즌이 하고 있는데 평이 좋아요. 좋구나 또. 인터뷰들도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시즌 3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나왔던 게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핵이라고 불렸던 이 여성 코미디언이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사실 레이트 나이트 쇼의 MC로 도전하는 게 꽤 큰 구다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젊은 시절에 한번 레이트 나이트 쇼의 MC가 될 뻔했죠. 데보라가. 근데 이제 개인사 때문에 그게 좀 좌절이 돼서 지금 이렇게 라스베가스의 전설이 됐지만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루지 못할 것 같았지.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에이바와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좀 그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따내기 위한 어떤 분투가 사실상 시즌 3에 나오는데 이 레이트 나이트 쇼도 사실 또 우리나라의 뭐 주병진 쇼 같은 거 옛날에 잔이온 쇼 그게 사실 전형적인 레이트 나이트 쇼 비슷하게 가져온 거잖아요. 카피한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트 나이트 쇼는 사실 엄청난 위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이트 나이트 쇼는 남자가 하고 오전이나 낮에는 모닝 여자 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오프라 윈프리나 뭐 엘렌 제너러스는 좀 낮 시간대 약간 주부 대상으로 하는 쇼 같고 근데 뭔가 이 되게 중요한 쇼 같은 거잖아요. 레이트 나이트 쇼는. 근데 우리들이 알지만 다 데이비드 레터맨, 뭐 제이 레노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 정도고 뭐 코난 오브라이언. 그죠. 그러니까 외국 스타들의 클립 같은 거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레이트 나이트 쇼가. 뭐 좀 유머러스한 분위기에서 농담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클립으로 많이 봤는데 사실 그 문화가 완전히 똑같은 건 없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만 했죠. 그래서 근데 딱 한 번 레이트 나이트 쇼를 여성이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데보라 벤스가 모델이 되기도 했던 조안 리번스였는데
자니 카슨스 쇼에서 원래 출연을 했는데 그 경쟁 프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기 프로의 게스트 정도로 조안 리버스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 자니 카슨이 더 이상 우리 프로에 출연하지 않게 만들고 뭐 서로 그러니까는 여자가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80년대니까. 예, 85년? 그러니까 진짜 옛날인데. 예, 진짜 옛날인데 얼마나 재능이 있었으면 사실 레이트 대단한 거죠. 했는데 7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거의 마지막이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뭐 특별히 그 큰 쇼는 여성이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데브라 벤스가 그걸 도전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극 중에서 기획 의도에서도 이 레이트 나잇 쇼까지 가는 것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워낙 금단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보면 그렇죠. 그거에 도전한다라는 게. 그럼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5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일주일에.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한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연세에 정말 그 도전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얼마나 부담도 크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어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TV를 안 보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뭐 그런 고민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레이트 나이트 쇼를 없앨까 말까의 기로에서 이 사람을 이제 등용했다는 거는 정말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엄청난 챌린지인데 사실 지금 하라 그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약간 식은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내려고 못 따내서 안달이 난 거야. 우리 데보라는. 진짜 대단한.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따라가면서 그 대리만족 같은 거를 느꼈죠. 그건 그래요. 네. 그치.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정말 둘이 고생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좀 이 시즌인데 그게 거기서 로드 트립을 하거든요. 그것도 재밌죠. 큰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는 1시즌에서 라스베가스 공연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쇼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해보는 방향으로 전국을 맞아요. 이제 돌면서 작은 데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대리만족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성공을 하고 3시즌에 더 큰 목표를 세워 레이트 나잇 쇼로 가는 것도 그 주변 사람들이 온갖 그 지미며 뭐 케일라며 마커스며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이 동원이 필요합니다.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슨 피클볼 경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데 한 번도 좌절하기 싫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한두 번 정도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쭉까지 밀고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쨌든 자기의 되게 치명적인 개인 사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 트라우마틱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 데보라한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돌파하죠. 어떻게든. 그리고 에이바가 거기서 정말 큰 힘이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이제 쇼를 따냈는데 데보라의 또 병이 도져요. 그래가지고 이 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마무리됐을 때는 완전히 사랑하는 상태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서로 데보라가 이제 너무 원하던 거를 손에 얻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한 선택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완전히 새로운 변곡점으로 이 둘의 관계가 가죠. 둘의 관계는 정말 너무 끈끈한데 또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꼭 정말 사랑 이야기, 연인 이야기 같기도 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싸울 때는 무섭게 싸우고 심한 말도 서로 했다가 장난 아니야. 그 말하고 다시 만난다는 게 대단해. 그러다가 헤어져요. 근데 서로가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걸 발견돼. 두 사람의 인터뷰를 또 보면은 이게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해요. 서로 이제 못 볼 걸 볼 걸 다 보기도 하지만 그렇겠지.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너무 또 알게 되고 맞아.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일에 대한 사랑 또 서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다시 결합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뭐 용서하지도 못해. 그래서 이 관계성을 보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즐거운 점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여성의 성공 그리고 이 세대차 나이는 두 여성과의 관계 서로의 발견해내는 과정. 평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당신이 인생에서나 커리어에서 이런 여성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다. 뭐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한쪽이 너무 손이 크다는 것만 빼고 그거에 대한 개그가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죠. 그것도 작품 보시면 아실 텐데 같은 건데 그래서 그거 근데 은근히 웃겨. 나오면 또 터져. 그 초반부터 나오는 건데 그거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랑은 완전히 달라요. 훨씬 딥하고
좀 다르긴 하죠. 네. 서로 많은 상처를 다릅니다. 엄청 주고 서로 이 한쪽이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뭐 이런 관계만도 아니고 서로가 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맞아.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에이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에이바가 훨씬 데보라를 위한 행동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고용 주기도 그쵸, 하고 맞아. 데보라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실 데보라도 꽤 에이바를 위해서 많은 걸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남자 코미디언 레전드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생겨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섹슈얼이나 그런 최근의 젊은이들의 어떤 뭐 젠더나 지향성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걸 듣고 화가 나죠. 데보라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에이바가 생각나면서 막 거기서 박차고 나온다든지. 사실은 정말 성공과 커리어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탁 멋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헐리우드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이바 역할인 우리 맞아. 아인바인더가 굉장히 팔레스타인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본인이 유대인인데. 깨어있는 젊은 친구니까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데보라가 되게 좋은 면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렇게 뭐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유머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긴 한데 어쩔 때는 또 에이바도 너무 그러니까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젊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젊은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상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보라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옳고 그른 걸로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어. 너도 알게 될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이거 경험과 있던 정말 그 살아있는 삶을 산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되게 자기가 그냥 깨어있는 인터넷 뭐에서 보고 뭐 여기서 듣고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만 계속 하는 얘기도 뭐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이바 더 피곤해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게 또 이거를 안 듣지를 않죠. 그래도 데보라가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계속 서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에이바의 그면 뭐 MZ스럽고 그런 어떤 PC 추구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현실적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 어떤 20대가 코미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걸 엄청나게 의식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거고 그 에이바가 실패한 농담도 사실은 그거를 갖고 놀았어야 되는데 잘못 선을 타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현실 반영이기도 하면서도 또 데보라 정도의 어떤 코미디 경력을 갖고 있는 자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느끼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런 어떤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인 건 맞고 이 쇼 자체가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성들의 연대와 야망을 관계성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배경 위에 세워진 쇼라는 건 확실한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유머라든지 어디까지 뭐 이것까지만 가능해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들 통해서 녹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답을 내리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올바르면서 웃긴다. 맞아요. 어려운 그런 사실 챌린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외모 비하 농담도 아까 얘기했던 거기서 뭐였냐면은 그 에이바의 손이 크다고 계속 놀려요. 이것도 외모 비하 농담이니까 에이바도 정색을 하고 한 번은 제 손으로 농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웃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끊지 못하죠 결국. 그 손이 너무 크니까 뭐 야구 글러브가 많다. 뭐 너 손은 뭐 농구 선수 얘기도 하고. 농구 안 그래도 농구공이 한 손에 잡혔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도 솔직히 남 놀리고 무슨 약간 비하하는 것도 거기서 빵 터지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제는 정말 안 해야 되는 농담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농담 안 해야 되는 농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가 이것도 되게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오히려 이 한계가 있으면서 새로운 농담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은 해요. 창의성도 어떤 한계 안에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 조롱하는 농담 못하고 이런저런 농담을 못해. 이렇게 웃기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찰 예능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어떤 상황을 정말 재미있게 설명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자기 비하를 세련되게 한다던가 아마 그 데브라도처럼 내가 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웃긴 방식이란 말이야.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이거 몇십 년 동안 해왔어. 내가 이런 거 한 3만 개 갖고 있어. 하지만 이거 다 못 쓰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농담, 자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바의 그 PC함이 힘들었다가 아니라는 생각 나중에는 팀 에이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좌충우돌하고 하지만 이 에이바의 생각을 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맞아요. 작품 안에서도 사실 에이바의 그런 면을 좀 갖고 놀기도 해요. 좀 예. 너무 심한 거를 좀 약간 뭐라지 희화화하기도 하고 데보라한테 새로운 자극이 돼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공감이 되고 좋았는데 어떤 제약 안에서 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데보라가 사실 완전히 진화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진화를 하는 데보라가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 사실 안 해도 되고 그냥 계속 하던 거 하다가 적절히 그만둬도 되는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지금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를 했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그 정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자기 꽉 막힌 사람은 아니라는 게 나오긴 해요. 좀 이게 나르시시스적이고 이게 이기적이고 일밖에 모르고 힘들긴 하지. 그래서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주변 사람이 되게 존경하거든요. 맞아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얘기하면서 솔직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데보라는. 맞아요. 뭐 핑계 대거나 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런 면에서 되게 일반인과 다르다. 그러니까 존경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데보라랑 에이바의 하루가 약간 아침부터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데보라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도 하고 엄청 많이 하는데 에이바는 한 11시 일어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도 그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갓생. 너무 나이 탓하지 말자 이런 생각 들었는 게 그 가면 갈수록 데보라의 체력이 되게 놀라운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게이바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맞아. 두 대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술 마시기 게임을 하기도 하고, 술도 많이 드시는데. 술도 굉장히 항상 마티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좀 지치지 않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물론 작품이긴 합니다만. 드라마긴 하지만 그런 거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희열이 있어요. 자극도 되고. 맞아. 우리가 뭐 항상 나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 언니도 저 언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체력 왕에다가 자기 관리 끝판왕에다가 정말 지치지 않음? 그걸 보는 것이 되게 열정 그 자체죠. 데보라는. 예, 맞아요. 그 점이 또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확실히 뭔가 미란다랑 비슷한 캐릭터인데 미란다를 보면서는 그냥 약간 너무 넘사벽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저 멀리 계신 분 같아가지고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것 같은데 데보라는 좀 그래도 너무 이제 많은 면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보니까 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닮고 싶다라는 생각 같은 거. 충분히 인간적이고 단점, 약점이 완전히 굉장히 다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모습 봤을 때 닮고 싶다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자기랑 젊은 시절에 같이 코미디 했다가 지금은 관두고 뭐 하는 거 지내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쇼핑몰에서 구두집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를 마주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여성 그리고 혹은 커리어를 그냥 내려놓는 여성 이런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보여주지 않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에피소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였어요. 거기 게이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저기 레즈비언 크루즈에 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게이 크루즈라고 해서 게이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레즈가 있었다라는 반전. 레즈비언도 이제 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 스테이트 페어, 그러니까 박람회 같은 데를 가는 에피소드인데 그때 같이 성공할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안쓰러워해. 그 친구 뭐 실력이 있었는데 안쓰럽다. 하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서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하냐면 데브라한테 너는 샤크, 그러니까는 너는 상어 같은 항상 앞만 보고 가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나는 그때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고 이 선택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쁜 손자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맞아. 거기서 이 여성의 선택을 되게 존중하는 그 시선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데브라는 내가 이런 게 뭐가 많다. 확실히 내 인생만 성공한 인생은 아니고 존중하는 뭐 이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것도 그 번에서 한 번 더 성숙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실력이 좋아서 어디 무슨 컨테스트에서 올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못 올라간 것처럼 조작했잖아요. 자기가 혼자 올라가려고. 왜냐면 그때는 너무 여성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경쟁자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여자는 한 명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미안해가지고 이제 더 구두도 막 팔아주고 약간 초대도 하고 이랬던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데보라는 계속 이기고 싶은 마음이 뭐 사소한 게임 같은 거 그 페어에서 하는 것도 막 이기고 싶어서 애들을 막 다 작살내고 자기가 이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그 친구가 넌 참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그때 그랬다고 고백을 사실 데보라가 하는데 말씀하신 대사를 친구가 하죠.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고 내가 원해서 그만둔 거다. 근데 데보라는 사실 사람들이 다 본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분명히 나처럼 성공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걸 못하겠다라는 자기 서사로 바라본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나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물론 나 좀 웃기긴 했지. 하지만 나는 내 삶, 내 선택에 굉장히 만족해. 그리고 너 나름대로 보기 좋고 쭉 잘 하길 바란다 하면서 열등감 없이 진짜로 그 장면이 정말 좋았거든요. 오히려 데보라가 와서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한 번쯤은 돌아보는 계기도 갖게 되죠. 맞아요. 사실 그 친구가 데보라도 이제 딸 그 DJ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애를 데리고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공연을. 딸이 되게 어린 나이부터 이제 코미디 클럽 이런 데 드나들다 보니까 마약도 일찍 접하게 되고 애가 좀 안 좋잖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계속 코미디를 하면은 애를 저렇게 키우겠구나. 약간 안 좋은 반문교사가 사실 된 건데 전반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지만 사실 딸과의 관계 혹은 이제 딸의 어떤 자립이나 어떤 뭐 건강, 뭐 멘탈 건강이든 몸 건강이든 그런 거를 이제 좀 위태위태하죠. 그 부분은. 거기서 되게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해요. 뭐 딸과의 관계까지 완벽했으면 무슨 너무 신 같은 존재일 텐데 그것도 인정을 하죠. 나는 이것은 잃어버렸고 딸과의 관계가 좀 부족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고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도 가치 있다. 딸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외로운 것도 맞거든요. 관계에서도 서투는 많이 놓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또 인상적이었는데 외로울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샴페인 코르크를 땄을 때 다시 언코르크 할 수 없다. 다시 막을 수 없고. 한 병을 다 먹어야 되니까. 분명히 놓친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이 좋으니까 내 길을 가겠어. 놓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딸빠하지 않겠어. 이런 태도도 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아프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게 나야. 그쵸, 이러면서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막 감상주의적으로 빠지거나 비관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DJ도 사실 상처 많이 받고 힘들지만 또 꿋꿋하게 또 살아가요. 자기답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해요. 뭐 그도 뭐 무슨 주얼리 브랜드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그렇죠. 다행이야. 또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 엄마 좋은 엄마 아니었어. 그리고 무슨 어디 코미디 쇼 나가서 엄마 막 까는 코미디 쇼도 나가고 그 에피소드도 정말 재밌었어요. 뜻밖의 잘했다는 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정말 나르시시스트라서 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중독성이 있구나. 남을 웃기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는 같이 중독자야. 이러면서 피는 못 속인다는 게 거기서 보이더라.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데브로가 하는 농담 중에 저는 재밌었던 게 이게 영어를 조금 알면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키우다가 이 first step 걸음마를 못 봤다. 그래서 그런지 애가 알코올 중독으로 12스텝 12단계 걸음마를 내가 그거는 지켜봤다. 이런 농담이 나오는 게 너무 좀 딸까지 좀 까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런 농담도 딸과의 관련돼서 에피소드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나는 대가를 좀 치렀지. 사람들이 차라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성공한 여자가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것까지도 되게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성공한 남성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잃는 게 있거나 대가가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집에 그치. 웬만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전엔 더 그랬을 거고. 근데 항상 뭐 데리고 다녔어야 됐고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항상 비난을 받잖아요. 나쁜 엄마라는. 그 레이트 나이트 쇼를 따낼 뻔했을 때 자기의 애를 사실은 거의 이제 여동생이 봐주고 있었는데 남편하고 여동생이 말 그대로 바람이 나는 바람에 가정도 사실 깨지고
애도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남편 집에 불을 질렀다라는 루머 예, 뭐 어쨌든 예. 그것까지 꼬리표로 달고 예. 사실 살았잖아요. 계속 활동을 한 거잖아요. 쉬지 예, 않고 그쵸. 저 여자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여자야라고 예.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걸 계속 자기 소비를 하죠. 오히려 그냥 불 농담 엄청 해. 농담 엄청 캐릭터긴 하지 예. 그거 자체가. 맞아.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데보라가 자기 애한테는 잘 못한 부분이 음.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다음 세대 여성들한테는 되게 많은 문을 열어준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바도 사실은 그 면에서 되게 데보라를 존경하고 그의 레거시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고 아마 투어 다니다가 자기가 옛날에 공연했던 코미디 클럽에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장이 뭐 성추행도 엄청 했고 여자 코미디언들한테 맨날 그런 식의 취급을 했었던 거를 이제 그때 동료랑 농담처럼 막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오랜만에 거기 다시 갔는데 또 사회자가 비슷하게 어떤 여성 혐오적인 그런 농담을 하는 성차별자인 거죠. 그거를 보고 이제 에이바도 아 뭔가 좀 다음 세대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또 얘기를 한 직후야. 그래가지고 데보라가 이제 작정을 하고 딱 저격하면서 더 이상 코미디 클럽에 설 수 없게.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후련하고 나는 일단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멋있는 너무 게 사실 재밌던데? 데보라의 재력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아 그거 좀 있어요. 이게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좀 뭐든지 자기 막 저녁에 원하는 타고 대로 다니는데 뭐. 할 수 있고 이것도 여성이 그런다는 걸 맞아.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맞아, 이게 맞아. 만약에 남성이었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 여성이 그러니까 멋있으면 좀 배가 되는데 맞아. 특히 너무 후련해. 너무 후련해.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항상 호피무늬에 이렇게 되게 케일라는 귀걸이 여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항상 약간 볼드한 맞아요. 엄청 화려하죠. 엄청 화려한 그 모습이 되게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얼마나 당당하게 그러니까. 당당하고 멋있어. 자기의 재력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아쉽지 않고. 하지만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고. 돈 문제가 아닌 거죠. 돈 이제 문제가 그쯤 전혀 되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어떤 이유가 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맞아. 이유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저렇게 다 가졌는데도 왜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 소녀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줄게? 이런, 감동이야.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막 다 적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찡하죠. 그 부분. 뭐 이래요. 여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외모라고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근데 나한테는 이제 그런 말 안 하는 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지만 외모 때문에 맞아요. 나는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 막 이런 한 번 더 뒤집는 그런 세련된 유머를 또 하면서 다각도로 여성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진짜 맞아요. 그 정말 그런 뭐 사생활의 그런 소문, 뭐 젊었을 때 겪었던 성추행이니 뭐 그런 얼굴로서만 소비됐던 것들 그 모든 거를 다 정말 이렇게 딛고 진짜 여기에까지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자리 데워놓고 있겠다고 말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소름 끼친다, 진짜. 근데 또 그러면서 너무 못됐어요. 또 이것도 이 드라마의 장점인 것 같아. 맞아요. 어쩜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를 시스트죠. 철저하게 자기에게 집중돼 있죠. 자기에게 집중돼 있죠. 그런 면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진짜 야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거의 10년 넘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초창기 번역했던 거 생각하면은 여성에게 앰비션이란 무엇일까? 막 이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왜 앰비션이 여성에게 쓰면은 나쁜 단어가 될까? 우리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게 되게 자주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과 야망이 잘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전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페미니즘 책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 예, 여성을 야망과 이렇게 건강하게 연결시키는 게 없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계속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야망이란 단어를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여성도 야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하고 멋지고 누구나 그래야 되고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하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용구는 보이즈 비 앰비셔스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놈의 보이즈. 네. 걸즈 비 앰비셔스란 말은 사실 없었던 거지 그동안. 그쵸? 그러니까 데보라는 진짜 정말 순수하게 야망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망도 있지만 사랑도 있고 이런 여자는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밸런스를 찾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야망만 찾는 캐릭터는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특히 노년의 나이의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지면 더 드문 것 같고. 네, 항상 마음 약해지죠. 딸한테 마음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뭐 또 뭐 이성이 생기거나 이런 식이 하는데 아니죠. 네, 진짜 네, 아니에요. 일과 결혼한 사람 마음에. 진짜 그렇고. 네. 근데 또 에이바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실 에이바도 어떻게 보면 일과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죠, 에이바도. 네, 일할 때 나는 이상하게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일할 때가 가장 좋고 막 농구하는 남자들한테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드니까 농구할 시간이라도 있지. 나는 3달 동안 그로서리 스토어도 못 갔어. 저 이때 되게 멋있었어요. 에이바 약간 좀 떡진 머리로 막 옷도 그치. 항상 대충 입고 이 일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방송계에서 제가 이제 봤던 어떤 그 성공한 언니들의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때 또 왜 저렇게 일만 밖에 모르지? 일에 미쳐 있지? 그게 그냥 순수하게 좋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네, 저는 좀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뭐 방송은 좀 안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어야지 살아남기도 하고 그게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너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여자가 할 수 있는 여자가 그게 전부가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여성한테 그게 다른 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쵸, 것도 그쵸. 참 좋아. 예. 저는 이제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도 이게 더 재밌거든 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서로 코미디에 대해서 같이 짜고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 둘은. 그러니까 이게 일이지만 그 이상의 재미가 이미 그 안에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중독자처럼 말 그대로 맞아. 그냥 끝없이 그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무슨 쉬려고 누워 있어도 이거 이 농담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메모도 많이 하고 네. 데보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방송 작가 언니들도 2-3개 방송을 하면서 대단하다. 다들 프로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본인한테 맞는 일이었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또 방송이 또 좀 인텐스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예정돼 맞아요. 있고 뭐 몇 방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그 첫 방송 모여서 보려고 했는데 다 골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공감이 좀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방송계 사람들 무슨 뒷풀이긴 뒷풀이야. 집에 가서 잠이 부족하니까 집에 가서 잠부터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강도 높은 일이라는 게 거기서 보이고 그쵸. 그럼에도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데보라와 에이바는 멀쩡한 상태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대단하다. 저 언니들은. 저 언니들은 정말 대단해. 체력도 대단하고 약간 정신력, 약간 미쳐 있는 맞아. 그것도 정신력, 대단하고. 맞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또 신기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둘이 이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이바가 내가 왜 웃긴 밈 보냈는데 답장 안 했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답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자를 계속하는 장면이 맞아. 계속 하는데 이거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남자 여자가 항상 하는 그 서로 관계 깊어질 때 하는 그 장면이 세대 차 나이는 2명의 여성 간에 보이니까 너무 짜릿하고 재밌고 남녀 사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잖아. 아니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배경.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이 코드가 맞으면 뭐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재밌는 거를 가장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도 진짜 이게 로맨스 같다는 생각했었고요. 뭐 에이바가 되게 약간 차이는 것 같이 막 울어요. 나는 정말 당신이 가고 있는데 나는 가 있고 싶다. 이런 고백들? 데버라도 자기의 많은 걸 희생하면서 또 에이바를 지켜주고 에이바한테 정말 네가 나의 목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 정말 거기서 크리틱들도 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과 사랑,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드라마가 아닐 수 없네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연대 막 이런 거 관계성 이런 거 막 좋아하고 되게 추구하지만 사실 또 저도 이제 일반 미디어에 절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테로 로맨스가 안 나오면 좀 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그런 게 나오면 되게 또 막 그 라인을 재밌게 보는데 이 드라마는 진짜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성을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표현한 것들은 진짜 사랑이죠. 그건 진짜 사랑인데 어쨌든 막 성애적으로 발전하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감정 그 자체
그래서 내가 새롭게 느꼈던 거야. 보통은 이게 둘 사이가 따로 연애를 해야 돼. 맞아. 아니 그것도 뭐 약간 또 썸은 있긴 있어요. 그치. 예, 데보라 언니 주변에 뭐 이제 역사 있는 오빠도 그럼, 있고 뭐 아닌 맞아. 사람도 있고 몇 명 있죠. 마티라고 그 마티인가? 뭐 마티 이것도 뭐 맞아요. 젊은 연하 남자도 좀 꼬이기도 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뭐 에이바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또 여자친구도 맞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정말 사이드로 나오고 보통 우리가 보던 어떤 관습, 문법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이 드라마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새롭다. 뭐 새롭다.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보게 된 것 같아요. 집중이 너무 잘 되고. 맞아. 막 끊이지가 않고 그냥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브레이킹 배드의 그 이야기의 이 폭을 생각해보면 일단 사람이 많이 죽고 거기는 막 별의별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그냥 쇼 비즈니스의 이야기고 뭐 이렇게 소소해 보일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아니야. 너무 재밌고 계속 더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진짜 순식간에 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볼까? 못 끝. 맞아. 30분이니까 또 이 30분 부담 없이. 드라마에 이거 다 봐도 오늘 뭐 100분이겠지. 그치. 계속 보고 있어. 뭐 3시간만 보자 이러면서 이거를 좀 되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시작만 하시면 이거는 바로 올라탈 수 있다. 이게 은근히 영어 번역하면서도 재밌는 번역하면서 좀 재밌는 게 많았어요. 코미디 대사가 계속 코미디 나오니까. 대사가 계속 나오는데 데보라가 스페셜 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개를 이제 막 하는데 원앤 온리 대체불가 데보라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데보라 벤스의 쇼 내 탓이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 내 탓이요의 그 쇼의 제목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찾아봤는데 마이 배드요. 마이 배드 그러니까 실수로 약간 내 잘못? 내가 잘못했네. 미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약간 내 탓이요. 약간 중년 버전으로 이 번역가가 되게 잘 살렸다 생각해서 그거 되게 좀 웃겼었고요.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 진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샤크라고 자꾸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데보라 보고. 네, 데보라 보고. 근데 이거를 상어라고 번역하면 좀 아쉬운데 샤크라고 했나? 좀 그렇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발견한 거는 아까 막 서로 그 데보라를 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까는? 로스팅? 로스트? 예, 그거 근데 로스트라고 한 게 아니야. 그게 원래는 로스트? 이게 ROAST. 그러니까는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로스트로 하셨구나. 근데 그 로스트로 하니까 뭐 잃어버린 이런 느낌이 하긴 그치. 그 지식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근데 그래서 이 로스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갈구기?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표현 아시죠? 여기서 이제 공연하는 공연이 계속되는 드라마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브레이크 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잘하라고 할 때 뭐 이번에도 행운을 빌어 할 때 계속 브레이크 렉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들어보시면 또 재밌고요. 맞아. 이거 근데 유래가 왜 브레이크 렉이었죠? 이거 옛날에 뭔가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 수거 배울 때 무슨 배 출항할 때 그거를 했다고 그랬나? 뭐 그러니까 오히려 유래가 있었죠. 유래가 있긴 한데 유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부정타지 말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런 뉘앙스구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발이 부러지면 안 되니까 재밌었던 게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배고파서 환호하는 기분 알잖아요. 행그리인가? 네, 이것도 또 나와요. 맞아. 지미가 막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케일라가 너는 행그리한 거야 이러면서 이것도 여러분들 써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저 그 명예 영국인 그 크리에이터 그분 채널에서 본 것 같아요. 너무 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여기서 또 카메오도 많이 나오거든요. 카메오가 이제 로지 모도넬, 세스 고딘, 크리스틴 벨이 나오는데 크리스틴 벨한테 클릭커블 페이스? 그러니까 클릭할 수 있는 얼굴? 맞아. 뭔가 클릭을 부르는 얼굴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 같아요. 이것도 새로웠던 게 옛날에 인스타그램업을 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안에 요즘에 이제 클릭커블이라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런가 봐요. 클릭을 부르는 얼굴? 뭐 이것도 조금 새로운 표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또 하나는 이 에피소드 제목이기도 했는데
슬리퍼리 슬로프? 슬리퍼리 슬로프. 이게 오. 매끄러운 비탈? 그러니까 좀 미끄러운 경사면 이렇게 된 거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올라가기 좀 힘들겠네요. 예. 미끄러우면. 근데 이게 뭐냐면 사소한 거지만 한 번 잘못되면 계속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뭐 학생들한테 핸드폰 하는 거 이제 한 번 봐주면 계속 안 좋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 그러니까 데보라가 레이트나잇 쇼에서 뭐 하나를 양보를 하면 나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이거 슬리퍼리 슬로프야. 미끄러운 비탈길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고 쇼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관용구로서 많이 쓰여가지고 제가 이성의 비극을 번역할 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좀 인상 깊게 봤던 영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이 문화 맥락을 알아야 더 재밌는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노마 레이 라셨네? 뭐 이런 게 노마 레이가 되게 유명한 노동운동가였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뜻이었구나. 여성 노동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거는 저도 많이 아는 편이잖아요. 번역도 오래 했고 미드 광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막 하나도 모르겠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늙고 뭐 한물간 코미디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해놓고 나 말고 빌 마허. 빌 마허. 맞아. 예. 빌 마허. 예, 빌 마허. 누구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빌 마허를 찾아봤더니 얼굴은 보니까 알겠는데 되게 이제 급진적인 척 그러니까 그러신데 페미니즘이나 이런 면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반대하고 그러니까 진보적인데 아닌 그런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거든요. 맞아.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나면 더 재밌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밈 같은 것도 계속 볼 수 있고 영어 공부하기도 좋다. 맞아요. 진짜 현실적이에요. 여기 나오는 배경이나 뭐 나오는 뭐 SNS 사용하는 거라든지 거기서도 이제 레이트 나이트 쇼 진행도 되고 나서 그 방송국 사람 직원 한 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챌린지 하라 그러고 막 계속 찍잖아요. 뭐 틱톡 같은 거 이상한 거. 맞아 진짜 웃겨.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한 명 담당이 있어요. SNS 담당이 있어가지고 너무 웃겨. 그것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또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막 회의하다가 10미니트 브레이크 하죠. 근데 10분 휴식까지는 10미니트 폰 브레이크야. 이것도 참 요즘스럽다. 우리 쉬는 시간 나면 일단 폰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담배 브레이크도 있었겠고 그치. 그냥 수다 브레이크도 있고 근데 각자 이제 핸드폰을 보는 폰 브레이크구나. 이것도 있었고 그럼 좀 앞부분에 나온 대사였는데 TV를 못 봤어요. TV가 고장났어요. 그 에이바 방에. 맞아. 그러니까는 가서 막 따지면서 하는 말이 요즘 TV는 책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너무 그게 마음 아픈 거야. 우리가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핸드폰에 계속 종속돼 있어 보니까 TV를 1시간 정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 읽는 것 같은 집중력이 어쩌다가 TV가 책이 된 거야. 막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 그런 식의 재밌었죠. 그런 식의 되게 재치 있는 대사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맞아. 그런 면에서 진짜 또 이제 번역가님이랑 이 방송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영어 단어 표현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좋아하는 대사 같은 거 있으셨어요? 아까 그 대사도 있고 아까 그 대사도 있고 그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게 어떤 시즌 2였나? 그 마무리할 때 이제 데보라가 이제 나는 충분히 사실 산에 올랐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라스베가스에서 정상에 오르신 거 맞지만 그건 언덕이고 이제 진짜 산에 오르는 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에이바가. 그런 거?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에이바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너만의 산을 올라야지. 내 옆에만 있지 말고. 그때 좀 감동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야, 산 오르는 거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했다가 오르고 나니까 이제 오르고 나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창작자나 그래서 나 정말 이 정도가 다 아닐까? 할 때 아니야 너는 그거 언덕이었어. 너는 산을 올라야 돼. 이거 저도 해주고 싶고 누구한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기억나는 거는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할 때도 됐다. I need to tell my story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웃기고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도 이제 받은 것 같다. 이런 대사도 너무 좋았었고요. 웃긴 대사도 많지만 감동적인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번역가님 저희 네. 이제 산을 오르십시다. 그러게요. 그쵸? 저희 이거 그냥 이거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 언덕이야. 너 더 잘할 수 있어. 산에 이렇게, 오를 수 있어. 이제 우리 산에 할 오를 수 때야. 있다. 오르는 네. 중이야. 우리 이렇게. 이 유튜브 이제 시작이다. 맞아요. 산에 오르는 거야. 유튜브라는 산에. 우리 이렇게 하면서 나갑시다. 네네네. 진짜. 네. 진짜 인파워링이라는 단어가 사실 네. 좀 남용되고 있는 네. 면도 있지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작품 네. 보다 보면 네. 인파워링이 되는 그런 작품. 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죠. 항상 데보라처럼. 그리고 너무 객관적으로 보다 못해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하는 비하는 안 하더라도 여기가 전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힘에 붙인다는 그쵸? 생각 사실 더 많이 하게 되죠.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예. 것보다. 근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저희 마음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더 할 수 있어. 데브라 보면서 한번 힘들 때마다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데브라 그렇게 해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맡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아예 없는 네. 것 같거든요. 네. 데보라한테. 그게 너무 놀랍고 그걸 담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예 맞아. 그 태도, 스피릿, 기백 막 그런 생각 들거든 사실. 네. 특히 뭐 모르겠어요. 여성이라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맞아요.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 들거든 사실.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인데 예를 들어 음. 내가 이거 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잘 못해서 더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무조건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데보라는 당연히 내가 이건 내 거고 난 네. 잘하지. 네. 이게 기본이 돼 있어요. 물론 맡으면 더 잘하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네. 진짜 몸을 갈아넣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릿이 진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보면서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정기적으로 봐야 돼. 이거 네.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거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 조금 기운을 받잖아요. 예. 언니가 너무 기운차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보면서 뭐 우리가 처음에는 낯선 뭐 코미디언, 뭐 라스베가스, 미국식 유머 이런 걸 다 떠나서 되게 인간적으로도 인간적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표본 같지 않나?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막 이 사람은 뭐 완벽합니다. 막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존재도 아니고 그냥 흠도 많고 뭐도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래도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거. 그냥 그런 여성을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성이 너무 또 재밌어. 재미있는 말 하나로 성공했어. 되게 유머러스한 멋있는 언니. 맞아. 돈도 많고 돈도 잘 써. 아 그래서 또 너무 멋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근데 뭐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 정도 캐릭터 세팅이라면 당연히 돈이 많을 테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관계 이 두 캐릭터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배우들도 당연히 이 진 스마트하고 헤나 아인바인더가 실제로 배우들 두 사람도 나이 차이도 많고 경력 차이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케미로 몇 년을 넘게 지금 드라마를 이끌어오고 있으니까 배우들도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뭐 자기들의 캐릭터의 케미나 뭐 이런 것들. 진 스마트랑 헤나 아인바인더 얘기를 좀 저희가 인용을 해보면 일단 진 스마트의 인터뷰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흥미로운 건 친밀함이 때로는 경멸을 낳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오래 함께 있으면 원래 안 했을 말도 하게 되거든요. 장기 결혼 생활 같은 거죠. 서로에게 상처도 더 쉽게 받아요. 경계를 허물었으니까. 상대가 가장 약한 모습까지 봐버렸거든요. 투어버스 생활은 잠수함 안에 갇힌 것 같아요. 작가들이 이걸 정말 놀랍게 다뤘어요. 처음 대본을 읽을 때는 좀 걱정했는데 매번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틀더라고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관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버스 안에 갇혀가지고 생활하는 게 그냥 작가들 그냥 상사 이상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진짜 심리적인 거리도 엄청 밀착돼 있어요. 이거 쇼를 같이 만든다는 거는 자기 인생 얘기를. 그리고 또 A반은 서로 계속 싫어한다는 면도 멋지다. 항상 전부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맞아. 그 부분에 대한 헤나 아인바인더 인터뷰가 또 마침 있었는데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계속 남아있어서 좋았어요. 그게 이 여성들의 관계에서 진짜 현실일 테니까요. 둘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너무 닮아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닮아서 부딪힌다라는 게 또 그렇죠. 와닿더라고요. 많긴 해요. 닮아서 부딪힌다. 서로 그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 공감이 안 가기도 했는데 아주 초반에 그거 맞아. 얘기하죠. 데보라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두 사람이 닮았다고 둘 다 미친 여자야 이런 장면. 그 아저씨는 어쨌든 피해자야. 하나 있고요. 둘이 너는 나 같아, 나는 너 같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세대 차이도 있고 한데도 뭔가 이 아인바인더의 또 인터뷰인데
그런 차이를 사랑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다시 서로에게 돌아오는 과정이 계속된다는 게 일과 사랑 때문에 다시 이어진다는 계속 거.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드라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를 위해서 네. 참 진짜 엄청 각별한 관계죠. 말 그대로. 이런 관계는 진짜 아까 뭐 저희가 사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진짜 어떤 연인보다 뜨겁다. 사실 뭐 다른 뜨거운 관계들이 정말 연애 얘기가 없어도 충분했다. 네. 너무나 복잡하고 할 얘기가 많고 싸우고 화해하고 막 미션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맞아. 뭐 그리고 이렇게 데보라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되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짚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마커스 같은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일과 사랑의 밸런스 같은 것도 맞아요. 좀 말하게 되고 마커스 너무 캐릭터 너무 멋지고 워커홀릭이잖아요. 워커홀릭이잖아요, 마커스도. 다 워커홀릭이 많아요. 워커홀릭이긴 해. 근데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또 이 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커스가 되게 그라운디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조연들도 다 너무 재밌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 또 최애 캐 중에 하나가 그 마커스 엄마 친구분 아시죠? 되게 귀여우신 분. 두더지같이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웃겨.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기고 한마디 해도 웃기고 은근히 자주 나오시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꼭 나중에 마커스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누군지 보세요. 보면 알 거예요. 맞아. 그리고 막 같이 바트리비아? 맞아. 그 퀴즈 프로그램 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으면 그치. 좋겠어요. 미드에 그거 많이 나오는데. 트리비아 나잇 이런 거. 트리비아 나잇에서 서로 팀을 이뤄가지고. 퀴즈 풀고. 나 그거 보면서 너무 하고 싶다. 그렇죠. 진짜. 그런 거 하면 재밌을 텐데 왜 없지? 언제 한번 우리가 한번 조직해봐야 되나? 퀴즈는 만들어가지고. 출판인 트리비아. 재미없다. 다른 재미없다. 아니야. 그거 안 돼. 거기서도 계속 연예인 얘기해요. 연예인 얘기해야 돼. 영화, 음악. 그치. 약간 상식인데 좀 그런 구체적인 것들. 맞아. 미드에 많이 나와 그런 거. 그쵸. 그거 너무 거기서 그 엄마하고 친구 나오는 장면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가 완전히 좀. 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 케일 아빠도 재밌고 다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그 회사 사람들도 웃기고 다 재밌습니다. 헬렌 헌트가 꽤 중요한 역할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역할도 되게 멋있고, 되게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이바가 데보라를 이제 발전시키고 각성시키는 방식이 뭔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는 것도 좀 되게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에이바는 정말 좀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초반에 에이바는 정말 여러분 좀 약간 이제 트리거 워닝 미리 드리면 좀 견디기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맞아. 좀만 참아. 금방 지나가. 느껴져요. 대리 수치심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파괴적인 행동 많이 해요. 진짜.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마약도 좀 많이 나오고 이 작품이 좀 센 작품이다 보니까 뭐 그걸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슥슥 나와 그냥 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좀 그런 작품이 많잖아요. 미드는. 그리고 되게 좀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말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게 하는데 자기 사생활 좀 엉망진창이고 약간 너무 애가 뭐라고 돼 이거 어쨌든 좀 정신적으로 좀 너무 취약한 때는 너무 애가 약간 이렇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이 데브라하고 같이 정말 그 어려운 걸 같이 뚫고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성숙해지죠. 엄청 성숙해져요. 그게 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또 저 이런 평도 봤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성숙해지는 것도 신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스 오브 셀프 베러먼트? 그러니까 그렇게 꼭 성장을 해야 되냐 혹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이게 되게 더디고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정말 성장한 것 같은데도 또다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데보라나 에이바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실수하고 말실수하고 그건 그래. 상처 주고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신화를 좀 깨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좀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실제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극처럼. 극처럼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성장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드라마 보시는 분은 어떠면 이게 무슨 성장했어? 똑같잖아. 에이바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성장하긴 맞아. 에이바는 정말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수준이라고요. 우리 지금.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성장했고 나중에는 진짜 저
팀 A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데보라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러니까, 와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다르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지 않게. 근데 그 말씀하신 크리틱이 그건 또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오리진 그 자체? 그러니까 그건 안 바뀌긴 해. 본성은 그대로야. 네.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지만 서로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는 변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데보라가 누가 이제 외모 칭찬을 하면서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게 나에게 최고의 칭찬이야 막 이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나이 들어가고 뭐 세상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빠지지만 않고 서로 이제 본성은 유지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여기서도 trying to be a better person is hell? 뭐 약간 헬이 올 줄이야. 그 다음 말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인상적이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you are trying. 우리는 연습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긴 해. 이게 답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되게 힘들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지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적어도.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어요. 예. 이 작품의 세계관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세계관이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렵지만 유머와 사랑으로 아니 사실 이제 이런 관계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제 워먼스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브로맨스라는 말이 먼저 생겼는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단어가 생겨서 이제 뭔가 로맨스도 아니고 단순한 우정도 아닌 어떤 여성들 간의 이런 관계, 유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사실 그쵸. 그냥 미디어에서도 워맨스, 브로맨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여저겨의 반대가 뭘까? 막 그랬더니 여도뼈? 발음도 어렵고 여도뼈 이렇게 발음도 어렵고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 근데 약간 뉘앙스 다르다. 뉘앙스가 달라요. 단순히 돕는 게 아니잖아요. 워맨스는. 그래서 보니까 그 미디어에서도 이제 워먼스, 로맨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브로맨스 한참 나오다가 이거 다시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좀 그렇죠. 워맨스 드라마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없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은준과 상현 네, 최근에 되게 애증 관계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이 굿 파트너 생각 장나라 주연했던 그것도 되게 약간 성공한 여성. 그치. 약간 차이가 나는. 물론 나이 차이도 약간은 나지만 그렇죠. 어떤 업력의 차이. 남결인가? 그때 남지현. 남지현 배우가 처음에는 이혼 변호사가 되지고 싶지 않아서 좀 약간 무시하다가 장나라의 비슷하네. 패턴이 다 비슷해. 그런 비슷해요. 것들이. 근데 그것도 로맨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여성들의 일과 어떤 성취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혼 커플들의 사연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했고 또 이제 사랑 받은 거 보면 이런 드라마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불류 옛날에 그 맞아요, 작품이 맞아요. 굉장히 대놓고 진취적인 워맨스 드라마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작품도 사랑 많이 받았고 그런 계보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아무래도 드라마는 특히 더 여성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당연히 이제 K-드라마 로맨스가 워낙 유명하지만 남녀 헤테로 로맨스가 K-드라마의 상징처럼 되긴 했지만 글로벌하게 그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또 뭔가 여성들의 연대라든지 이런 로맨스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작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 드라마 보면서 로맨스란 단어도 다시 떠올리게 됐긴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많거든요. 사실 의외로 많아요. 그런 작품이 뭐 퀸메이커 같은 작품도 있었고 뭐 꽤 있단 말이에요. 워맨스 작품이. 근데 사실 이 작품은 특히 그냥 워맨스란 단어에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진짜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이렇게 동급으로 퉁치기에는 조금 체급이 다르시다. 약간 솔직히 그런 생각은 그렇죠. 들긴 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도 당연히 장점이 있고 좋은데 이거는 뭔가 그런 전형적인 워맨스를 되게 또 깨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지영님이 그런 소설을 쓰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네, 써야 돼, 앞으로. 써야 돼. 네. 출판사 일 너무 바쁘고 일도 많지만 써야 돼. 네, 소설 주제로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뭐 네. 망각하는 자에게 축복을이라든지 그런 작품에서는 이제 여자 물론 이제 세대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배경이 굉장히 다른 여자 둘의 약간 애증 관계 그리고 사랑 뭐 이런 걸 쓴 적도 있었거든요.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보고 싶어요.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도 베리에이션도 되게 다양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 맞아. 거죠. 그것도. 여자들과의 관계는 되게 미묘하고 개척될 여지가 많죠. 쓸 수 있는 말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개척할 수 있는 분야가 여성 로맨스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뭐 근데 이제 특히 대중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로맨스보다는 헤테로 로맨스가 더 보인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산업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K 드라마로서 전 세계에 팔려면 매력적인 남성 배우의 외모나 로맨틱한 분위기 그게 세일즈가 보장이 되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워맨스 드라마면 남자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확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중과 상연도 사실 너무 좋은 드라마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 투탑이다 보니까 좀 남자 캐릭터들이 물론 되게 극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딱 연기들도 너무 잘하신 그 두 분 배우가 있었지만 이제 비중이 확연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드라마인데도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 이제 전 세계 순위에서 은중과 상연이 그게 높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한국 로맨스 드라마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수치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을 수치로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드라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그러니까 좀 제작을 할 땐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넓은 시야로 사실은 접근해서 그런 작품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번외 얘기인데 이 헥스 만약에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면 이 데보라 역할 누가 하면 좋을까라든지 막 이런 거 혼자 상상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 근데 어떠세요?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생각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딱 뭔가 쉽진 않죠. 한 10년 전이었으면 윤여정 선생님도 그러니까요. 괜찮았을 것 같고 너무 잘하셨을 것 같고 의외로 괜찮을 수도? 괜찮을 것 같고 이혜영 배우님 같은 분도 너무, 또 멋있으실 것 같기도 멋있었어요. 하고 이혜영 배우님 밀고 싶다. 코미디 은근히 또 딱 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은근히 후보가 많네요. 그러니까 물론 리메이크라는 게 쉬운 건 아니고 배경도 너무 다르니까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연대 특히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되게 다른 여성들이 함께 하는 이야기 같은 게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램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다룬 작품이니까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그냥 하나만 추가로 또 소개드리고 만약에 지나간다면 근데 이 작품은 사실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아마존 프라임에 사실 있어서 보려다가 실패했어요. 마블러스 미시즈 메이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진짜 재밌거든요. 이것도 미국에서는 정말 고평가 받았고 상도 많이 받은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1920년대인가 30년대 아무튼 옛날에 미국에서 이것도 아마 주인공이 유대인 여성 성공한 상류층 유대인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뭐 재치도 있고 재능도 있었는데 그냥 대학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해서 이제 주부로 살거든요. 애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남편이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꿈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되게 뒷바라지를 해요. 막 내조도 하고 제발 성공해라 하면서 막 같이 클럽도 다녀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바람을 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이 그래도 순탄하다고 믿었는데 확 이렇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너무 이제 항상 정말 드레스업 잘하고 이렇게 탁 갖춰진 모습으로 살던 여성인데 그걸 알게 된 날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코미디 클럽에 갔다가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스탠드 코미디 무대에.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가 겪은 상황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의 꿈이었던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 와이프가 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재밌겠죠.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이것도 매니저가 또 붙는데 그게 여성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그래서 그 되게 캐릭터가 강한 여성인데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또 같이 이 쇼비즈니스 세계에서 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서 예, 가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로맨스도 나오는데 오 진짜 너무 재밌는 작품이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뭐 볼 수 있는 그 창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마존 프라임은 제가 6,500원인가 뭐 내면 볼 수 있는 그게 아니 뭐가 접속이 안 돼. 아마존 쉽지 않아. 회원이었는데 내가 뭐 비밀번호 한 2번 잘못 입력했더니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아마존 프라임이 사실 한국에서만 실패를 했잖아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랬구나. 이런 데서는 엄청 인기 많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 서비스를 하는 게 신기해요. 이게 사실 언제 망할나 약간 생각될 정도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가끔 이제 들어가면 재밌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블러스 이거 미시즈 메이즐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헥스 보시고 뭔가 스탠드업 코미디 특히 여성들이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런 거 좀 너무 재밌다 생각하시면 진짜 꼭 보시기를 추천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헥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팬심이 가득했던 만큼 막 이런저런 얘기 너무 재밌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뭔가 감상을 정리하는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그 내가 데보라처럼 살고 싶은가? 이렇게 한다면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정말 저는 정말 많이 다르다 생각했었어요. 저는 항상 관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겐 누구도 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관계를 잘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를 혼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 성공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든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를 계속 괴롭히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드라마보다 이렇게 여성들이 일하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까지 열광적으로 보고 계속 저 멋있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야망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정도 좋고 이걸 잘 유지를 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뛰어넘어 볼 수 있게 되게 큰 자극이 됐던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 드라마 재미로 보고 뭐 이건 분명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지만 한 번쯤 보시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먼 비 앰비셔스가 될 수 있는 우먼 비 앰비션스가 될 수 있는 그게 정말 큰 동기가 될 수 있는 드라마 같아요. 주기적으로 틀어줘야 됩니다. 이거 교육방송에서 보여줘야 돼요. 모든 여성에게. 지영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말씀 들으시면서 진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근데 나도 좀 저렇게 돼보고 싶다. 이게 좀 교차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야망 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여자가 막 나 진짜 너무 성공하고 싶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여성 스스로도 너무 내가 너무 야망을 너무 드러냈나 막 약간 좀 자제해야 되나 뭔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뭐 질시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처럼 사실 느껴졌던 것 같아서 현실에서 막 그렇게 야망을 드러내는 여성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또 뭐 왜 저렇게 저래? 막 이런 생각을 또 했었을 수도 있고 저도. 근데 이제 진짜 그런 거를 많이 뛰어넘어 그냥 완전히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의 정말 삶의 열정으로 정말 다뤄진 최초의 작품일 수도 있다. 여성의 야망을. 그런 거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칼럼의 표현으로 원동력이 됐던 어떤 야망이 진짜 장애물이 아니라 이 여성의 오히려 원동력이 되는 그게 또 한 명뿐만 아니고 그 주인공 데보라뿐만이 아니라 에이바라는 또 그 다음 세대 여성에게 그러니까 진짜 레거시 덕분에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여성들이 또 같이 그 야망을 향해 달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재밌게 일해보고 싶다. 그리고 너무 그 개그 센스, 유머 센스 부럽고 좀 배우고 싶다. 막 받아 적으면서.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서로 일상 대화도 그 레거시라는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데보라를 상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상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내 레거시는 이게 다 끝이 아니야. 좋은 레거시를 남겨야 돼. 나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가 또 되거든요. 그게 이제 5시즌이 그 레거시가 어떻게 펼쳐질까가 이제 주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5시즌에. 근데 너무 그래서 기대되고
그래서 너무 올 시즌 기대됩니다.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봐두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헥스라고 저희가 계속 말했지만 네. 거기서는 이제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 진짜 빨리 올 시즌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중인데 저는 사실 일부러 기사 같은 거 하나도 안 찾아보긴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뭐라고 저도 하는지. 그 예고편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면 이 장면도 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기사만 몇 개 봤고 이 인터뷰인데 끝나면서 너무 울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씬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거의 5, 6년을 해온 그쵸. 드라마를 이제 보내야 된다는 게 배우분들, 제작진분들한테도 얼마나 이 두 사람 배우에게도 되게 레거시가 됐을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완전히 나이대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그런 좀 영향도 맞아. 비슷하거든요. 첫 작품 그리고 정말 활동해온 여성의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받게 된 작품. 미상을 정말 쓸어 담게 된 맞아. 작품. 극 중의 그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면도 조금 좋았고 재밌는 드라마 오늘도 네. 실컷 이야기해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 6월 돼서 더워서 좀 기운 떨어지고 이제 좀 야망이 떨어진다 할 때 이거 한 번씩 보시면서 야망 충전. 언니의 노력하는 모습, 네.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는 모습, 힐을 신고 그것도 항상. 땀을 나게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그 악마는 프라다에서 우리 미란다 언니가 그런 것처럼 언니들이 그 발이 아픈데 나는 그거 보기만 해도 그 모습. 진짜 그거 보면은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체력을 위해서 날 뭘 해야 될까? 많은 걸 하고 계십니다. 러닝도 하시고. 러닝으로도 부족해. 뭘 지금. 근력 운동해야 되나? 발에?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싶은 거는 좀 많은데 그걸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아무튼 뭔가 그런 정말 작품으로서도 재밌고 그냥 우리 자신 지금의 모습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모습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게 하는 드라마라서 같이 많이 보시면 좋겠고 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얘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화 너무 재밌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아까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작업한 이성의 비극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을 것 같거든요. 라우더 북스에서 내는 첫 번역서. 맞아요. 영광스럽게도 또 제가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한 번역가님 제가 모시게 돼서 영광이죠. 저희 열정은 나의 직장 상사 코미디언아 얘기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에 반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코드가 맞기도 했는데 이 책이 근데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다. 맞아. 정말 애정을 갖고 작업했고요. 정말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맞아요. 책이 이제 나옵니다. 맞아요. 제인 오드라는 이제 이름의 UC 산타 바바라 여성학 이제 교수이시기도 하신 퀴어 페미니스트 사회학자께서 이제 이성의 문화를 분석하시고 퀴어로서 어떤 해법도 제시하시는 그런 책이어서 이성애자로서 우리가 사회에 살면 사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 말 그대로 비극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힘드셨던 분들, 이거 뭐 내 성격의 문제인가, 뭐 운이 나빴나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의 문화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차근차근, 특히 이제 미국 학자분이시니까 미국 문화 베이스가 좀 많긴 하지만 어떤 이성의 역사 그와 동시에 이제 자기계발서라든지 어떤 이성의 교정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성애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되게 많은 자기계발서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 거를 시작해서 뭐 픽업 아티스트 교육이라든지 막 그런 되게 다양한 거를 예로 이성의 문화가 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지에 대한 걸 되게 잘 분석과 비판을 해주시고 퀴어로서 레즈비언으로서 여성을 사랑했던 경험이나 그런 퀴어 문화의 또 레거시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이성애자들도 특히 남성들도 여성을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또 보여주고 계셔서 남성 여성 관계없이 다 너무나 읽으시면 사랑해 여러분들 사랑해 직접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기계발서예요 이거 사실. 맞아요. 그런 책이고 자기계발서다. 그런 책이고 또 퀴어 분들도 이성애자 아닌데요라고 하시겠지만 이 책이 퀴어의 관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괴로움과 답답함, 이성애자들 왜 저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 속 시원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퀴어 분들한테는 이제 가스활명수처럼 속을 뚫어주는
책이 되고 이성애자는 배움. 이걸 내가 다 배워서 이제 더 나의 이성애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랑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셨으면 정말 꼭 손을 쥐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이 이제 곧 네, 나오니까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인쇄를 맡기게 되는데 저 출판사 사장으로서 또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상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물건이 좋아서 물건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권해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네, 제가 큰 회사도 아니고 진짜 1인 출판사인데 이 번역서를 낸다는 게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비번역서에 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저의 가산을 털어서 트라이 해보고 싶다. 이 책만큼은 정말 소개를 함직하다. 이거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어떤 확신. 그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그 과정에서는 우리 노재한 선생님의 어떤 어드바이스와 많은 또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모두에게 권하는 책입니다. 사실 오늘 말한 작품이랑 관련이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이성애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비극이 별로 없어. 이성애 비극이 없어요. 너무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없었나? 그런가 봐. 너무 후련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퀴어 작품이라서가 아니라는 게 놀라운데 뭐 물론 바이섹슈얼 섹스는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그게 산뜻하고 되게 즐겁고 어떻게 보면 이성애든 동성애든 우리 삶의 활력이 되고 좋은 거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연애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산뜻하게 나오죠. 아마 좀 진짜 그것도 한번 그 관점에서 분석해 볼 여지가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뭐 질질 끌려가고 뭐 울고 힘들어하고 다치고 이런 게 좀 많고요. 그게 이제 일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일에는 상처를 좀 많이 받긴 하죠.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연애 관계에서 뭐 이런 드라마들 많이 봤잖아요. 힘들어하고 질질 끌려가고 그게 거의 메인인 드라마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연결은 조금 안 되긴 연결이 안 돼. 오히려 연결이 없다는 걸 살려서. 이 드라마 자체로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이성의 비극 이 책은 사실은 모든 면에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맞아요. 이성의 비극 하나 있긴 하네. 데버라가 그 전 남편이랑 그 사건은 이성의 비극이지. 그 자매, 우애 좋던 자매도 그렇게 갈라놓고 그랬네요. 이성의 비극 하나 있었네. 그것도 비극이지. 거기서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벗어나니까 데보라가 이제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말 그대로 포커스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아무튼 이성의 비극 이 책 이 제목으로 빵 터지실 수 있는데 제목 이상 제목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해요. 이 모든 문장이 다 재밌는 게 마치 직장 상사 코미디언의 모든 에피소드가 재밌는 것처럼 이성의 비극도 모든 모든 빼놓을 장이 없죠. 모든 문장 이런 것들이 새로워. 그런 면이 비슷하네. 저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새로운 관점. 이제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사유.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책에서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좀 인용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스탠드업 코미디 나옵니다. 퀴어 여성의 스탠드업 코미디. 그 레즈비언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거 재밌어요. 맞아. 그거 거기서 그런 걸 책에 인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 그 코미디 내용이 되게 이성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진짜 그 번역하면서 재밌어요. 그런 거는 진짜 그런 번역을 하면서 너무 재밌고 잘 살리고 싶고 또 고치면서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읽어주세요.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뭐 펀딩도 하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라우더북스는 서울국제도서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 한국의 가장 큰 가장 사랑받는 연간 15만 명이 찾는 그 도서전에 부스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오시면 이성의 비극 책 당연히 판매할 거고 저자인 제인호도 선생님도 그때 이제 또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방문하는 건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 6월에 시간 비워놓으세요. 너무 신나. 우리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흥분할 사람이 있다는 게. 근데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깝고 이 책도 사실 최근에 출간된 책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2020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인데 너무 아깝고 댓글에서도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출간될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출간되어야 된다. 그 댓글에 이 책은 너무 놓쳐서는 안 되는 책이다라는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뛰어난 책이고 이 책을 인용한 책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자체가 출간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일본. 그리스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 번째인가? 정말? 그거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정말. 전 세계 세 번째로 전 세계 이성의 세 번째로 비극을 번역한 라우더북스의 이성의 비극. 우리 그 헥스는 이성의 비극이 조금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예, 드라마도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거든요.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려요. 안녕.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또 만나요. 노지양 번역가였습니다. 김지영 작가였습니다.